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라카라의 주인공 탄지로의 몸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빙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원펀맨 사이타마가 탄지로의 몸으로 쿄가이와 하야노 루이, 하야니 렌무까지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소홀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에서 아카자와 맞붙게 된 염주 쿄조로 강력한 아카자의 맹공격과 쿄조로의 공격적인 성향이 화염의 맞부딪히자 주변에는 엄청난 풍악이 퍼지며 조토화가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이것이 바로 상현과 죄의 싸움이냐며 자신들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움직임이 좋아지며 템포를 올리는 아카자에 비해 쿄조로는 점점 체력이 빠지며 몸 곳곳에 부상을 입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지금껏 이 정도로 버틴 녀석은 없었다며 이대로 죽이기엔 너무 아까우니 혈기가 되어라고 했죠. 하지만 쿄조로는 나는 귀할 때 죽었어, 절대로 혈기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혈기가 될 대원은 없다고 했죠. 아카야는 죽을 만큼 당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보겠다며 그대로 다시 쿄조로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이노스케는 저러다가 진짜로 저 사람 죽겠다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도 슬슬 도와줘볼까? 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쿄조로가 그 움직임을 알아챘는지 그들에게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강하게 부르셨고, 그 박력의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움찔하며 끼어들지 못했죠. 사이타마는 그런 쿄조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원래 세계의 책임감 있는 히어로 몇 명이 떠올랐고, 본인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끼어드는 것도 좀 그렇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게 되면 자신의 뒤에 있는 미래가 창창한 기살대원들 전부가 죽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이 죽더라도 이 혈기에 강한 공격을 쏟아넣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쿄조로는 엄청난 투기를 끌어모으며 화염의 오보이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그 투기를 파괴할 나침을 읽으며 오싹오싹한 기분은 오랜만이라며 넌 정말 아까운 싸움 상대라며 쿄조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의 연옥과 아카자의 파괴살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주변이 조토화가 되었고, 쿄조로는 힘에서 밀리며 튕겨 나가버렸죠. 아카야는 쿄조로를 억지로라도 혈기로 만들기 위해 죽이지 않았고 힘으로 찍어 눌러 쓰러지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쿄조로는 불굴의 의지로 몸을 겨우 일으켰지만 이미 온몸의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진 상황이라 더 이상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을 알았죠. 그때 이노스케와 제이치가 이대로 그 구경만 해선 안 된다며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아카자에게 상처 하나 낼 수 없었고, 아카야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고, 아카야는 이것들은 너무 싱겁군 그래 라고 하며 겨우 서있는 쿄조로에게 다가갔죠. 아카야는 쿄조로에게 너의 인간 시절의 기억은 모두 다 지워달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웃었고, 쿄조로는 분노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쿄조로는 의식이 흐려졌고 자신의 앞으로 사이타마가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쓰러졌습니다. 사이타마는 쿄조로가 마지막 공격을 하면 결국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힘을 다 짜내기 전에 목 뒷덜미를 툭 쳐 기절시킨 거였죠. 사이타마는 아카자에게 그렇게 싸우는 게 즐거워?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래, 싸우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이유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 정도면 인간들을 상대로 보통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싸우는 게 즐거워? 라고 다시 물었고, 아카야는 그 압도적인 힘으로 다른 생명체를 도려내는 것이 바로 강한 자의 권리다, 약한 것은 죄악이야 라고 하며 사이타마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죠. 아카자의 주먹은 사이타마의 머리를 강타했고 사이타마의 머리 뒤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는데 어째선지 사이타마는 아카의 주먹을 정통으로 맞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아카는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대로 약한 펀치 라고 하며 주먹을 툭 내질렀고 아카야는 그대로 튕겨나가 수백 미터 날아가 버렸죠. 아카야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몸을 일으켰는데 자신의 앞에는 이미 사이타마가 있었고 사이타마는
너의 말대로 약한 게 죄라면 너 역시 중죄를 지은 건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사를 시연해 사이타마를 향해 난타를 했는데 사이타마는 그 주먹들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전부 다 피해버렸고 아카야는 어째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꼬맹이가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냐 라고 놀랐죠. 사이타마는 다시 한번 약한 펀치로 아카야를 툭 쳐 날려버렸는데 사이타마는 일부러 아카자의 몸이 전부 터져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약하게 주먹을 뻗은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엄청난 충격에 고통스러워했고 내가 아까 염주 녀석만 상대하지 않았더라도 완벽한 체력으로 이 녀석을 이라며 부들거렸죠. 그의 사이타마는 그래? 너네 혈기들은 재생력이 있으니까 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고 조금 체력을 회복한 다음 곧바로 죽여주지 라고 다짐했죠. 사이타마는 하품을 하며 기다렸고 아카야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파괴를 낮춤을 시전했는데 사이타마에게서 투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방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때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 녀석을 제압해야겠다며 그대로 사이타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이타마가 아카야를 바라보자 사이타마 주변으로 엄청난 투기가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왔고 그 투기의 형체는 마치 어떤 괴물 같은 대머리처럼 보였죠. 순간 아카자는 엄청난 투기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사이타마가 회복 전부 다 한 거야? 이제 다시 싸우면 될까?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도저히 이 녀석과는 싸울 수 없다며 이 녀석과 맞붙는다면 그저 죽음밖에 펼쳐지지 않을 거라며 그대로 뒤를 돌아 뛰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한참 동안이나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이타마가 아카자의 앞에 떡하니 나타났고 너 싸우는 거 좋아한다면서 왜 도망을 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공포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의 최대 공격으로 산산조각을 내주겠다며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광 시연에 사이타마에게 날렸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여기서는 기살덩이 되었으니까 칼로 싸우고 싶었는데 너는 그냥 주먹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며 아카야를 향해 보통 펀치를 날렸습니다. 아카자의 파괴살같이 비친 그의 주먹은 마치 어떤 괴물같은 대머리가 날리는 펀치처럼 보였고 그 주먹 한 방이 청은난장광과 부딪히자 그대로 어떤 폭풍이 자신 쪽으로 강하게 짓눌렀죠. 아카야는 이런 공격은 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을 텐데? 라며 끝까지 믿지 못했고 사이타마의 주먹 한 방에 몸이 형체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이타마는 아차 생각해보니까 저 녀석은 상현3이니까 피를 꼭 챙겨갔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라며 머리를 긁적였고 그렇게 그는 아쉬워하며 다시 표조로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때 마침 귀살대에서도 지원을 와 그들의 부상을 치료했는데 의식을 되찾은 표조로는 사이타마에게 아카야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이타마는 당신 기억 못하냐고 당신이 마지막 공격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린 후에 쓰러지지 않았냐고 했죠. 표조로는 뭔가 미심쩍었지만 인간이란 중요한 순간의 각성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이게 모두 너희들 덕분이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렇게 귀할대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 제이치는 사이타마에게 사실 아까 아카자의 공격에 쓰러졌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네가 랭고쿠시를 기절시키고 아카자를 주먹으로 날려버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공을 랭고쿠시에게 돌려도 되는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사이타마는 그 싸움에서 가장 열심히 싸운 건 쿄조로씨가 맞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히어로라는 게 있기에 내가 퇴치한 것으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죠. 그 뒤 귀살대에서는 쿄조로가 상현3의 혈기를 잡아냈다는 것에 역시 쿄조로라면 그럴 줄 알았다며 엄청난 사기가 증진이 되었습니다. 한편 환락의 거리를 조사하고 있던 음주이탱에는 그곳에 잠입한 아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나비저택에 찾아와 그곳에 함께 갈 대원들을 물색했고 그 과정에서 사이타마 일행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그곳에서 여장을 한 뒤 유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이타마는 그곳에서 유녀들에게 항상 재촉당하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중 그곳의 오일환인 와라비 히메가 오늘 자신의 방을 청소해놓기로 한 녀석이 누구냐고 소리쳤고 사이타마는 아? 그게 나였나? 라고 하며 아 깜빡했네 미안 이라고 했죠. 그러자 와라비 히메는 이 어처구니 없는 녀석 뭐냐며 사이타마의 귀를 잡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귀가 찢어질 정도의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는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하하 깜빡할 수도 있지 미안 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와라비미의 정체는 바로 상인육 다키 자신의 체벌에도 훔쩍 않는 것에 열이 받아 이 녀석 뭐냐며 그대로 힘껏 사이타마의 싸다구를 부려갈겼죠. 사이타마는 그의 이마로 와라비히메의 손바닥을 그대로 받아쳤는데 와라비히메의 손목이 그대로 부러져 버리며 그녀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유녀들이 사이타마에게 감히 오이라는 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사이타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맞은 건 난데 왜 나한테 그래? 라며 어이없어 했죠. 그때 와라비베는 부러진 뼈가 다시 재생이 되었고, 주변의 모든 유녀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자 그녀는 별개의 모습으로 변하며 오비를 뻗어 그 주변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타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빠져나오며 뭔가 인간의 살을 베어버린 느낌이 나지 않았는데? 라며 의아했죠. 사이타마는 방금 다키가 무자비한 공격을 날리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주변에 있는 유녀들을 다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그 건물에 있던 그 누구도 상처 하나 입지 않게 한 상태였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여자가 혈기였구나, 되게 가까이 있었네 라고 하며 다시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이노스케와 제이치가 소동을 듣고 달려와 다키와 싸우고 있었고, 머지않아 탱겐까지 달려왔죠. 탱겐은 다키와 마주치자마자 소리호흡으로 빠르게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고, 사이타마는 오, 이건 뭐 내가 나설 필요도 없겠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키는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목이 베어버렸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모두는 당황했죠. 탱겐은 쿄유로에게도 상현 3이라는 혈기가 들어왔다 보니 뭐 상현 6 정도의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다며 돌아서려고 했는데, 문득 다키의 몸이 붕괴가 되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탱겐을 공격했고, 탱겐은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막아냈지만 피해 낫에 살짝 긁혀 피가 나게 되었죠. 규타로는 한 번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쉽네 라고 나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이타마가 원펀만에서 했던 느낌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느낌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